안녕하세요. 라이온 아카데미 더스틴 원장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링컨 메모리얼인데요. 이게 US 히스토리의 정말 16번째 대통령인 링컨 대학교 16번째 16대 대통령인 링컨을 갖다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유명한 기념비적인 어떻게 보면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07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On today's Lion Academics. 안녕하세요. 라이온 아카데미 더스틴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진쌤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로스쿨의 모든 것에 관련돼서는 기존에 저희가 한번 많이 만들어 봤고요. 이번엔 좀 한 단계 밑으로 내려와서 세컨더리 스쿨 스튜던트, 보딩 스쿨 학생들 아니면 대부분의 수많은 고등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전공 선택에서 프리러에 관련돼서 좀 딥 다이브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우리 진쌤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 오셔서 그때 컨텐츠 했는데 막 그 연봉, 로스쿨 연봉, 막 크래프 스케일 그래가지고 막 너무 많이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역시 진쌤의 와가지고 했던 것도 컨텐츠가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이번에 2학년 1학기를 마치셨잖아요, 윈터 때. 그래서 네. 이제 라이온 아카데미 다시 들어와서 저희랑 같이 그거 하고 계시는데 2학년 1학기 어떠셨어요? 일단 1학년보다는 훨씬 이제 월크로드나 이런 면에서 엄청 훨씬 이제 라이트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점은 이제 1학년에는 이제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어 코र्스가 7가지가 있는데 2학년 때부터는 수업 이제 선택이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그러니까 자유롭다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게 자유로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왜냐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스쿨 하면 이제 책을 갖다가 막 이렇게 쌓아놓고 막 공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거는 맞지만, 일단 자유로움에 있어서 일단 보통 로스쿨에 가면 이제 트랙이 보통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transactional work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litigation. 네. litigation은 보통 이제 소송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쪽을 litigation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transactional은 쉽게 말해서 상대 파티하고, 그러니까 opposing counsel하고 서로 협업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transactional work라고 보시면 되고요. 맞아요. 그래서 미드에서 보다 보면은 litigate 그러면 소송하고 막 이런 거 네. 관련된 게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딱 하시는데 거기서 한번 계속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litigation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보통 듣는 수업들이 뭐 evidence, 뭐 civil procedure 2, 뭐 그게 이제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뭐 criminal procedure는 안 듣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transactional work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뭐 M&A도 듣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네, 뭐 employment law, 뭐 securities regulation 등등 이제 다양한 그런 corporate work에 대한 수업을 이제 2학년 때부터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파트에서 이게 대부분 로스쿨 트랙을 한다 보면 이 둘 중에서 꼭 한쪽으로 이렇게 꼭 커리어 패스를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건가요? 리티게이트 이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트랜잭셔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제 로펌에 지원할 때 그걸 정하게 돼 있고요. 근데 보통 뭐 자유롭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보통 리티게이션을 하는 쪽 변호사들은 보니까 좀 싸움닭들. 맞아. 네, 성격이 세거나 좀 그러신 이제 그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맞아요. 보통 협업을 하고 같이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transactional work 쪽으로 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왔었을 때 corporate law 이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 MBA 수업도 추가로 들으셨다면서요? 네, MBA 수업도 이제 들을 수가 있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corporate law 쪽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뭐 accounting이나 뭐 약간 뭐 business analytics 이런 그 수업을 좀 들었습니다. 네. 일단 확실히 로스쿨 과정하고 좀 분위기가 많이 달랐고요. 좀 수학이 좀 많고 약간 프로그램도 쓰고 스테이라라는 프로그램도 썼고 네. 그래서 약간 전통 트래디셔널한 그런 로스쿨 코र्스는 아니었고요. MBA 과정이다 보니 좀 더 발표도 많고 클래스메이트라고 약간 그런 프로젝트들도 좀 훨씬 많았습니다. 약간 오랜만에 그 대학교에 들어간 기분이 네, 드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와가지고 와서 자 그럼 2학년 1학기 끝나고 난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는 이제 어떤 그 과정이 이어지실 예정이세요? 2학년 2학기도 제가 이제 신청을 한 대부분의 과목들을 corporate law랑 관련된 수업들이고요. 1학년이 끝나면은 정말 자유도가 높고 다만 노스웨스턴 같은 경우에는 writing requirement가 2개 있는데 그 writing requirement만 채우면은 전부 다 자유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그렇구나. 비슷할 거예요. 거의 비슷하네요. 네. 2학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거고요. 네. 자, 오늘은 뭐냐면 그때 우리 진쌤이 오셔서 그 로스쿨 트랙 그 3편짜리를 딱 얘기했는데 제가 정말 많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딱 하다가 이 컨텐츠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파트가 뭐냐면 되게 많은 학생들이 인터내셔널 학생들도 있잖아요. 네. 뭐 하이스쿨 학생들도 있고 되게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뭐 스템을 좋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는 뭐 스템을 할 거야. 뭐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요즘에 프리러에 관련된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프리러를 볼 때 학생들이 약간 조금 좀 잘못 알고 있는 파트가 좀 있어서 제가 좀 선생님한테 모셔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는 프리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스쿨 때 어떤 액티비티를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컨설팅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프리러가 전공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진짜 프리러 트랙, 그러니까 프리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딥다이브 하는 걸 갖다가 진쌤이 한번 좀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잘 한번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리러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선생님? 프리로는 일단 보통 로스쿨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보통 이제 프리로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프리러라는 디그리는 없고요. 궁극적으로는 로스쿨에 가고 싶으시면은 특정 전공이 필요가 없습니다. 즉 아무 전공이나 해도 상관이 없고요. 다만 프리로라고 보통 하는 학생들은 이제 대부분 뭐 political science, 뭐 philosophy, 뭐 business 아니면 뭐 econ 이런 쪽으로 보통 특정 그 디그리를 보통 로스쿨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보통 프리러라고 보통 하고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로스쿨 들어가기 전에 라이팅 헤비 코스에 관련된 연관된 다양한 분야에서 로스쿨에 갈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과목들을 좀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놓는 과정을 프리러라고 하면 되는 건 맞는 그렇게 거죠?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프리러 과정이 있는 학교들이 있고 없는 학교들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아트를 하다가 로스쿨을 간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메케니컬 엔지니어링 하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코딩을 하다가 갈 전공이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로스쿨을 갔었을 때 중요한 건 저번에 컨텐츠처럼 LSAT과 GPA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프리러 과정을 갖다가 꼭 대학교에 가서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는 아닌 거죠? 네,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거네. 결론적으로 프리러는 로스쿨을 가기 위한 준비한 라이팅 헤비 관련된 대학교의 많은 과정을 갖다 모아놓은 것 뿐이다. 그리고 전공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더불어요. 물론 프리러는 전공을 모아놔서 어떻게 보면 전공은 아니라고 하지만요. 프리러라 그래가지고 로스쿨에 가게 준비하는 프리리퀴지티브 코스를 잘 이렇게 디자인해서 모아놓은 어떻게 보면 전공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과정이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물론 전공은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로스쿨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있는 중이시잖아요. 그래도 아마 분명히 뭐 언더그레주에이트나 하이스쿨 학생한테 약간 조언을 줄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로스쿨 트랙을 가고 싶고 프리러를 하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어떤 클래스를 들어야 된다는지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제 생각에는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로스쿨 가서는 대부분 모든 시험도 글로 쓰고 그래서 약간 라이팅 헤비한 그런 코스들을 이제 하이스쿨 때나 아니면 대학교 때 이제 대학생 때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엔 그 로지컬 싱킹을 가장 기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필로소피라고 생각합니다. 오, 맞아요. 필로소피가 들으면서 어떻게 로직하고 이런 게 베이스가 좀 잘 되겠네요. 와가지고.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대학생 때 필로소피 코스를 안 들어서 이제 주위에 이제 학생들을 보면 좀 그런 크리티컬 띵킹이나 필로소피를 전공한 친구들이 확실히 저보다는 좀 많이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왔을 때 특히 필로소피 같으면 플레이토 이런 거 나오면서 네. 나와서 얘기할 때 보면은 정말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정말 깊게 생각하게 만들어주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건 진짜 되게 좋은 팁인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로스쿨을 aspire, 그러니까 로스쿨을 가고 싶어서 막 되게 꿈꾸는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카데믹은 라이팅 헤비 플러스 약간 그 책을 많이 읽고 political science에서 정치적인 그걸 하고 그다음에 philosophy에 관련된 걸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엑스트라 커리큘러적으로는 클럽이나 이런 것 쪽으로는 좀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로스쿨에 다녀보니까 유리하던가요? 제 생각에는 일단 디베이트 클럽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디베이트. 네. 그리고 이제 저널이나 약간 좀 그 스쿨 뭐 뉴스페이퍼 그런 액티비티를 많이 하면 글 쓰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 그 두 개를 제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근데 디베이트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쌈딱의 체질을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디베이트를 근데 딱 왔었을 때 디베이트를 하면서 어떤 스킬을 좀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되게 아웃고잉 하면 디베이트를 막 왔을 때 좀 이렇게 외향적이면 괜찮은데 그 디베이트가 약간 내향인데도 디베이트가 가능한가요?
물론 힘들 수는 있겠지만 내향적, 그러니까 introverted 한 사람들도 제 생각에 로스쿨에 가고 싶으면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억지로라도 이제 디베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 조인을 해가지고 조금 더 outgoing해지는 person이 좀 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약간 인트로버티드 되더라도 약간 좀 디베이트가 자기의 갖다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싸울 때 목소리 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네. 로직으로 싸울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네. 와가지고. 근데 뉴스페이퍼 클럽 같은 게 로스쿨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건 또 글 때문이겠네요. 네, 글 때문입니다. 그럼 뉴스페이퍼 클럽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글을 쓰면서 좀 퍼블리시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뉴스페이퍼 같은 경우는 일단 퍼블리시도 하고 이제 뉴스페이퍼를 할 때 이제 사람들하고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니까 물론 겉으로 봤을 때는 글을 쓰는 클럽이긴 하지만은 이제 어떤 아티클이 퍼블리시가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와서 어떻게 보면 글을 갖다 하면서 퍼블리시하면서 배우는 과정이 좀 많다. 네. 진짜 되게 좋은 뷰네요. 와가지고 그러면 이건 어때요? 라이팅 클럽 관련된 거 이런 건 좀 하는 거는. 라이팅 클럽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라이팅 클럽, 뉴스페이퍼 클럽 일단 최대한 학생들이 가장 그 라이팅에 익스포저가 많은 그런 클럽 활동이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럽 활동에 들어가서 라이팅을 많이 쓰다 보면 약간 좀 누가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원래 있는 거 쓰는 대로 요즘 같은 시대에 AI 돌리잖아요. 네. 챗GPT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로스쿨에서도 뭐 어쨌든 로스쿨은 라이팅 그거잖아요. 네. 뭐 챗GPT 이런 룰 같은 거 별로 없으셨나요 이번에는? 물론 이제 그 저희가 파이널 exam을 볼 때 이제 챗GPT를 쓰면 안 된다고 하지만 로스쿨 시험에서는 챗GPT가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좋은 뷰네요. 네. 왜 그런 거 같으세요? 왜냐면은 일단은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챗GPT 한번 그 샘플 파이널 exam 같은 거를 넣으면요. 약간 챗GPT가 약간 이거는 legal counsel하고 얘기를 해라. 아니면 좀 애매하게 답을 주는데 네, 이거는 보통 로스쿨에서는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제 가르친 그런 룰도 있고 그거를 이제 이펙트 패턴에 이제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데 챗GPT가 그거는 못하다 보니까 너무 챗GPT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학부 때는 이제 서바이브 할 수 있겠지만은 로스쿨에 와서 그 챗GPT의 의존도가 높으면은 저는 약간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법적 용어다 보니까 챗GPT가 아직 그 습득을 못한 거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이게 또 그쪽으로도 또 들어가면 오히려 로이어들도 예를 들면 paralegal 많은 정보들을 갖다 딱 캐치해서 오잖아요. 이걸 네. 갖다가 만약에 AI가 좀 컨택해서 온다고 하면 오히려 로스쿨도 약간 좀 그런 면에서는 이제 AI로 변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교수님들이 얘기 안 하시던가요? 아직까지 그 일단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긴 한데 실제로 변호사분께서 이제 리걸 메모를 쓰는데 그걸 챗GPT에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챗GPT가 그 케이스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진짜 써서 이제 법원에 제출한 상황도 있고요. 그 뒤에 챗GPT가 얼마나 업데이트를 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업데이트 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건도 있어서 그 변호사는 아마 문제가 생기겠네요. 문제가 생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챗GPT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클럽 같은 경우도 라이팅 헤비 그리고 읽는 거 그리고 좀 약간 자기가 갖다 얘기했을 때 뭐 퍼블릭 스피킹이나 디베이트 이쪽으로 좀 많이 하라는 거겠네요. 네, 그게 왔을 가장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라이팅 헤비 클래스에서 실력을 늘리고 클럽도 관련했는데 근데 대학교 때 보면은 물론 우리 그 진쌤이 얘기했었을 때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돌아서 로스쿨을 들어간 케이스이긴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대학교 때 뭐 인턴십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로에 관련된 거, 뭐 paralegal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 가장 효율적인 건 제 생각에 로펌에 이제 그 paralegal 포지션에 인턴 포지션이라든지 지원을 해서 한 번 정도는 몇 번은 경험을 해보고 가기 전에 이게 정말 나에게 맞는 길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paralegal 쪽이고요. 근데 그 paralegal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paralegal이라고 하는 그 일이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막 되게 많은 걸 읽어야 되잖아요. 네. 왔었을 때 그 일이 좀 전에 아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맞는지 안 맞는지라고 얘기를 알아보는 기회가 된다 그랬는데 어떤 게 맞고 안 맞는 거예요? 일단 패럴리거를 하게 되면은 일단 변호사 옆에서 약간 리서치 업무나 이런 이제 업무를 이제
서포트하는 그런 포지션인데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실제로 변호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케이스를 하고 그리고 변호사들이 어떤 그 work-life balance가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물론 해보기 전엔 알 수는 없겠지만 맞아요. 한 번 정도는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저는 패럴리걸을 일단 추천하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라이팅 그걸 되게 많이 읽어서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진짜 실제로 변호사 하는 일을 보고 정말 이게 나의 삶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네. 와가지고 로펌에서 왔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로스쿨에 지원을 할 때 그래도 이제 가장 중요하게 로스쿨이 보는 항목들이 Why Law. 오, 맞아요. 패럴리걸에 인턴을 하거나 아니면 졸업하고 패럴리걸로 이제 근무를 하면은 그것도 이제 Why Law. 그 질문을 제 생각에는 쉽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번 번에서 그 why law 이거 대답하기가 되게 네. 힘들어하더라고 얘기했었던 그 프랙티스가 어떻게 보면 거기서 보면은 이제 실제로 느낀 느낌이 그 에세이에 어떻게 답변에 갈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와가지고 인턴십 관련도 그쪽도 있고 그리고 뭐 또 다른 것도 뭐 있나요? 예를 들면 법원에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오, 그렇구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 사기업에 지원을 하고 법무팀에 가서 오. 리거팀에 가서 거기서 이제 경험을 쌓아도 저는 충분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보면서 실제 그 로스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거 하면 좀 되게 많이 도움이 되긴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오버럴하게 프리러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제너럴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까 뭐 인턴십도 얘기했고, 클럽도 얘기하고 얘기를 좀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약간 좀 아무래도 좀 로스쿨 나오셨으니까 좀 딥 다이브해서 좀 약간 좀 찐 경험으로 그러면 대학교에서 실제로 뭐 이렇게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로스쿨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첫 번째 팁은 어떤 걸 좀 보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look for law schools with strong pre-law advising program. 오, 네. 그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왔었을 때? 일단 학교마다 다르겠지만은 pre-law advising 프로그램이 이제 있는 이제 대학교들이 많을 텐데 그게 strong한 그게 엄청 좋은 학교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런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프리스티저스한 학교를 갖다 대학교를 언더그래주에서 갖고 있다. 네, 왔었을 보통 학교 명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것도 이제 좋을 거예요. 예. 그럼 결국 하버드 컬리지, 예일 뭐 이러면 더 베네핏이 있겠네요. 네. 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거에 대해서 네. 좀 하라는 거죠. 왔었을 때. 그러면은 두 번째 팁은 어떤 걸 좀 하이스쿨이나 언더그래주ate 학생한테 좀 줄 수 있을까요? Either pick a writing heavy major or pick classes with a lot of writings in it. 결론적으로 라이팅 관련된 많은 컨텐츠를 하려는 그 얘기인가, 네? 네, 일단 뭐 전공이 이제 뭐 예를 들면 political science 같은 경우는 이제 writing이 많을 거고 아니면은 꼭 전공이 political science가 아니더라도 대학교에 가면 이제 자유도가 있으니 글을 많이 쓰는 그런 클래스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세 번째 팁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Pick a classes that will develop your critical thinking skills. 또 클래스도 이제 그런 걸 또 들어야 되네요. 네. 일단 예를 들면 뭐 legal ethics 아니면 뭐 philosophy 이런 걸 들으면 제 생각에 엄청 그 critical thinking 그 스킬을 엄청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네요. 진짜 되게 중요하네요. 자, 그럼 이제 언더그래주에이트 때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 어떤 걸 해봐야 되는지 좀 알았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언더그래주에이트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어떠한 전공이 로스쿨을 많이 가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까요? 와가지고 네, 좋을 것 왔을 때. 그럼 어떤 전공이 좀 학교에서 이번에 로스쿨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친구들 중에서 어떤 그 전공들의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해서 같이 공부하고 계신가요? 지금 political science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political science. 네, 왔었을 때. 자, 그럼 political science가 뭔지 모르시는 경우에서 political science가 뭔지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political science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보면은 직역을 하면 정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기가 많은 이유가 일단 political science가 critical thinking도 많이 요구하고 그리고 엄청 writing heavy한 그 클래스들이 많기 때문에 political science 전공을 한 학생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쿨 안 해보니까 전공을 언더그래주에이트 때 보면 친구들이 political science 학생들이 되게 많이 지원을 하는 네. 거예요.
그러면 그 로스쿨에서 들어가 있는 친구들 중에서 보면은 또 그 폴리티컬 사이언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아마 넘버 원일걸요. 폴리티컬 네. 사이언스 학생들이 제일 많이 온다. 그럼 두 번째는 또 어떤 학생들이 좀 많이 오던가요? 이코노믹스 전공을 한 학생들도 많았고요. 오. 제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코노믹스 전공을 해가지고 예, 그런 친구들이 가장 반가웠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코노믹스 전공하는 학생들이 로스쿨을 되게 많이 간다고 하는 그 느낌은 또 반대로 이렇게 전 또 이것 좀 궁금한 게 이콘 전공하는 학생들이 혹시 아까 왔었을 때 corporate law 쪽으로 좀 더 많이 빠지던가요? 네, 보통 이콘 전공을 한 친구들이 비즈니스 마인드셋이 있다고 해서 약간 그 트랜잭셔널 워크 그쪽으로 좀 많이 빠지는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맞네. 폴리티컬 사이언스나 아니면 뭐 필로소피 이런 거 한 친구들이 보통 약간 리리게이션 리리게이션 조금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말 좀 많이 네. 하고 맞아 아까 왔던 그 얘기가 좀 생각이 나가지고 네. 막 그랬던 것 같네요. 많은 분들께서 그 이코노믹스 전공한 다음에 로스쿨 약간 좀 의아해하실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약간 경제학 그런데 되게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합격한 학생은 75% 정도가 막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예전에 어떤 분포에서 그러니까 진짜 첫 번째는 폴리티컬 사이언스, 2위는 한 이콘 학생들이 좀 많았던 것 같네요. 와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전공 학생들이 좀 많던가요? 히스토리 전공한 학생들도 많았고요. 오, 맞아요. 히스토리는 약간 미국 역사, 정치학하고 좀 연관돼서 갖고 있는데,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역사랑 로스쿨이랑 좀 관계가 좀 적을 것도 같은데 왜 또 히스토리 학생들이 많이 지금 하던가요? 일단 미국 법은 이제 판례, 그러니까 프레시던트에 이제 기반을 한 이제 법률 시스템이다 보니까 역사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항상 그런 말이 있잖아요. You learn from history. 그런 것처럼 이제 역사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제 생각에 그런 이유, 이제 역사, 즉 예전에 일어났던 일로 현재를 해석하는 그런 전공을 했던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US History, Common Law 이거 네. 생각나네요. 맞죠? 네. 그러니까 it makes sense. 이게 이해가 되는 거네요. 네. 와가지고 히스토리도 많이 지원하는구나. 그럼 또 어떤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하던가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philosophy. philosophy.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왔을 때 리즈닝 스킬을 느낄 수 있는 그 파트인데 와가지고 네, 일단 필로소피 전공한 학생들을 제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논리 싸움에서는. 네, 그리고 말도 잘하고 로스쿨 안에서 이렇게 디베이트 네. 할 때 그런 친구들이 가장 목소리도 크고 그래서 제 생각 그냥 I think it's a natural step. 그냥 필로소피 전공을 하고 로스쿨에 오는 거는 그냥 약간 그 로열 마인드가 있는 친구들이 필로소피를 전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자, 플레이토를 언급하고 딥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할 텐데 네. 솔직히 그 로직을 따라가기는 진짜 말빨이 필로소피 철학 멋있잖아요. 네. 진짜 로이어랑 정말 딱 찰떡궁합이네 하네요. 왔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제일 저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로스쿨에서 또 어떤 전공 학생들이 좀 많이 왔어요? 잉글리시 전공한 학생들도 많았고요. 영어 전공이요? 네, 영문학 또 영문학도 이제 좀 이렇게 끼워 맞춰보기 식으로 하면 일단 라이팅 헤비에 또 걸릴 거고 네. 또 디베이트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크리에이티브 띵킹, 크리티컬 띵킹 그리고 막 이런 면에서 영어도 어떻게 보면 deeply related 됐는데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은 로스쿨에서 그때 왔을 때 교수님하고 수업을 할 때 자 그러면 누가 제일 이거 좀 약간 좀 상대적이긴 한데 political science, philosophy, 그다음에 econ, 그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English major 4명이 붙어 불렀을 때 제일 센 애가 누구던가요? 저는 필로소피 같습니다. 철학은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필로소피가 되게 대단했구나. 네. 와가지고 그러네요. 왔었어요. 저희 그 라이언 아카데미 학생들 보면 대부분 9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한테 이제 학생들 전공이나 공부하면 뭐 하고 싶어 얘기를 했었을 때 특히 부모님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쪽 파트가 철학이거든요. 네. 와가지고 왜냐면 거기서 뭐 해? 그러는데 솔직히 이제는 그런 걸 안 해도 되겠네요. 스템으로 밀어 뭐 이런 쪽으로 꼭 굳이 안 하더라도 필로소피 하면 이제 로스쿨이 있구나. 네, 바로 로스쿨 가시면 됩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네요. 그러면 이제 메이저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5개 메이저 5개가 대부분 로스쿨가 다 주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 이외에도 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로스쿨은 전공이 상관없다. 뭐 네. 미술을 하다 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외에도 뭐 또 어떤 전공들이 좀 있다면은 여러 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겠어요? 파이낸스 전공할 친구도 많았고요. 뭐 그냥 sociology, psychology, 그냥 general 그냥 그 BA 그냥
배철러. 예, 그런 전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5개 전공이 가장 많았고요. 그 외에는 조금 약간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거네요. 그 아까 5개의 그 메이저 그룹이 진짜 로스쿨에 대한 진짜 어스파이어를 되게 많이 하는 거고 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좀 유니크한 케이스인 것 같긴 하네요. 네. 학교별로 와가지고 왔었을 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리러를 갖고 있는 언더그레주의 랭킹을 한번 탑 5를 한번 좀 그래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왔을 근데 때. 그 전에 일단 프리러하고 로스쿨 랭킹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오. 네, 지금 US 뉴스 랭킹을 기반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 그럼 왜 이렇게 다를까요? 네, 일단 그 프리러 같은 경우는 1위가 예일이긴 한데 뭐 로스쿨도 당연히 1위가 예일이긴 하고요. 네. 근데 프리러에서 일단 하버드가 2위인데 로스쿨 랭킹에서 하버드가 지금 현재 2위는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프리러는 하버드가 2위인데 실제 로스쿨은 몇 위죠? 5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실제 프리러라고 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학교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로스쿨 랭킹이랑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겠네요. 그럼 저희가 말하는 탑 5를 골랐던 것 중에서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면 프린스턴이 있죠. 그렇게 되네. 네, 그쵸? 그렇죠. 프린스턴은 지금 로스쿨이 없으니까. 네. 진짜 중요한 부분에 역시 로스쿨만이 대답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자, 그러면은 지금 프리러를 갖고 있는 대학교 언더그래주에이트 중에서 가장 랭킹 넘버 1은 어떤 학교인가요? 1위는 예일입니다. 네. 이거는 뭐 빼박이네요. 네. 예일은 근데 로스쿨도 예일 1위죠. 예일 1위입니다. 아마 한 지금 몇십 년 동안 예일이 1위를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2위는 어딘가요? 2위는 지금 하버드입니다. 아까 그 말했던 로스쿨에서 5위였다는. 네, 로스쿨은 5위입니다. 네. 스탠포드는 요즘 몇 위죠? 로스쿨하고 지금 예일하고 공동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탠포드랑 예일이랑 지금 둘 다 공동 1위네요. 네. 로스쿨로는. 야, 역시 스탠포드는 스탠포드네요. 그죠? 스탠포드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버드는 프리러를 갖고 있는 랭킹으로는 2위고, 그러면은 프리러로서 탑 3는 어딜까요? University of Chicago입니다. 유시카고. 근데 유시카고는 로스쿨로도 유시카고 3위 아닌가요? 네, 로스쿨도 3위입니다. 시카고. 네. 역시 시카고도 역시 넘사벽인 학교긴 하죠. 제가 떨어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놀스웨스트하고 코넬 붙었잖아요. 네. 가지고. 그러면 이제 4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4위는 프린스턴이고요. 그때 좀 예외네요. 프린스턴은 어쨌든 언더그래주에이트에 되게 포커스를 많이 맞춘 학교인데 네. 거기서 프린스턴의 프리러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꽤 괜찮네요. 네, 엄청 좋다고 저는 들었고요. 아마 그 학생들 퀄리티도 엄청 높고, 그다음에 그 프리러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이 제 생각에 탑 3 정도? 탑 5? 이렇게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선생님 중에서도 그 왔었을 때 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프린스턴에서 프리러 하면은 딥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 어드바이징 하는 데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LSAT에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인턴십 막 그런 것도 막 되게, 그리고 아무래도 그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진짜 스몰 넘버로 돼서 한 1대7 비율로 학생들하고 아카데미 네. 그거 하는 거죠. 그리고 언더그래주에 포커스를 엄청 많이 시키는 학교긴 하잖아요. 와가지고. 네. 그래서 당연한 것 같긴 하네요. 그럼 진짜 5위가 이제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근데 코넬은 아닐 것 같고, 프리러로 가장 유명한 탑 5의 마지막 학교는 어딜까요? 유펜입니다. 코넬이 아니었네요. 네, 코넬 아니었습니다. 유펜. 유펜도 되게 그 프리러 프로그램 되게 잘 돼 있나 봐요. 네, 거기도 이제 엄청 그 인턴십도 학생들이 이제 할 기회도 많고, 그러니까 좀 약간 그거를 좀 take advantage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펜도 프리러 프로그램이 엄청 좋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그래서 좀 알아보고 싶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파트 중에 하나는 이거였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프리러가 전공이 아니다. 그렇지만 프리러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좋은 대학교가 랭킹이 있다.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갔었을 때 로스쿨을 가려고 한다고 하면 어떠한 과목들이 좀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또 어떠한 클럽 액티비티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로스쿨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는 특히 실제로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면서 주위의 친구들을 봤었을 때, 분포도를 봤었을 때 어떤 학생들을 전공을 했던 학생들이 많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긴 하네요. 와가지고 이 통계가 약간 좀,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것만 검색해 리서치해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냥 왔을 때 아이비 좋은 학교인데 근데 약간 좀 실제 현장감은 없잖아요. 네. 근데 역시 선생님 주위에서 친구들이 막 이랬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네요. 와가지고. 네,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와서. 그래서 오늘은 좀 프리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컨텐츠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후배들 로스쿨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그럼 들어오게 되면 그 친구들도 2학년하고 왔었을 때 선배들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해요? 많이 물어보죠. 왜냐면 아웃라인 같은 경우들 이제 오. 저희가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뭐 그리고 이제 힘드니까 그래도 이제 1년이라도 더 빨리 한 사람들이 조금 더 지식이 있으니까. 네. 족보도 따고 뭔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해서 2학년 학생들한테 좀 많이 리치아웃 하는군요. 네,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시험이니까 약간 그 교수님이 어떤 스타일인가? 네, 어떤 스타일인지 아니면 뭐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 좀 팁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 그런 거 팁 줬어요? 선배들이? 저는 좀 물어는 봤는데 네, 저는 많이 리치아웃을 안 했고요. 네, 리치아웃 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성적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면 2학년 되면 1학년 때 힘들었으니까 2학년 때는 corporate law 들어가게 되면 벌써 어디 가는지 정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직까지도 약간 좀 정해지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한 번 더 이제 그 윈터 브레이크 끝나고 이제 다시 또 지원해서 정해질 수도 있고 내년 여름도 있고. 아 그렇구나 와가지고